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도 여전히 금융시장은 발작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 잠시 꺼진 듯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은 다름 아닌 원유 선물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1,500만 배럴이나 감소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로 유가는 가파르게 20달러에서 30달러 가까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 생산업체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감산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유 감산도 현재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재고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가격의 복귀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유 및 에너지 상품 거래 전 세계 1위 업체인 비톨과 3위 업체 트라피구라는 현재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인해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하루에 2천만 배럴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유 공장 가동을 보면 이미 하루 1,700만 배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석유 산업 자체가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1,500만 배럴 감산 합의가 있다 한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가능성은 적으며 하루 1,500만 배럴 미만의 감산 합의가 나오거나 이번 감산으로 인해 유가가 정상가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공포가 확산되면서 다시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정유 및 석유 소매 관련 산업의 실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초저유가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우선 전 세계 석유 수출량 순위를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이번 저유가 사태의 공범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1, 2위에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위인 이라크에 비해서도 2배 반가량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북미 국가들도 나란히 4, 5위에 올라 있을 만큼 석유 수출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저유가로 인해 큰 우려들이 북미 업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외의 국가들은 중동의 부국인 UAE와 쿠웨이트가 6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들은 경제 규모나 석유 생산 단가에 있어서 버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위까지 올라 있는 국가들을 보면 위험한 국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알제리 같은 국가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 중 하나가 무너진다면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각국 전체 수출 대비 에너지 수출 비중인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국가들 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라크는 무려 100%, 말 그대로 연료 수출만으로 수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리비아, 베네수엘라도 무려 98%, 앙골라, 알제리,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앞서서 언급드렸던 국가들은 전체 수출 대비 에너지 비중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석유 및 연료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벌려놓은 판에 버틸 수 있을까요? 국부 펀드를 운용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가 많은 중동의 부국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선진국들 이외에는 그렇게 잘 사는 국가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문제는 석유 생산업체들마저도 20달러대의 유가로는 보관 비용마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서 살펴본 산유국들이 하나둘씩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작 미국의 셰일 업체들 하나둘이 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산유국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품목의 비중이 각각 14%,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대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춤을 추고 있는 유가처럼 이토록 변동성이 큰 시장은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나 비교적 소액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절대 좋지 않은 일만은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은 결코 변동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추구하죠. 그런데 현재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는 감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에 있어서 한치 앞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공포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카드를 고작 한 달 사이에 수도 없이 꺼내들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미국 연준의 행보를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역대급으로 파괴력 있는 정책들이 미친듯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 페드는 Foreign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이른바 FIMA 레포 퍼실리티를 설치하였는데요. 영어로 나열된 이 기구를 한국어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해외 및 국제 통화 당국을 위한 임시 레포 기구라고 합니다. 한국어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것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포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말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 혹은 RP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외계어의 범람일 수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레포를 발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레포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분명 이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금융상품 같겠죠. 그런데 이 레포라는 상품의 특징은 판 사람이 설정해 놓은 기간이 되면 무조건 다시 되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KB은행과 같은 은행들에게 단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중앙은행이 단기간에 유동성, 즉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그 기간이 끝난다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개편 이후부터 저희 꽁꽁경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같은 방법으로 돈을 푸는 것은 그냥 돈을 막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그리고 통화 승수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계획해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레포를 발행하는 것도 이런 선상에서 쓰는 통화정책인 것이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미국의 FIMA 임시 레포 기구를 살펴보면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은 조금 특이합니다. 현재 설립된 미국의 레포 기구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게 레포 시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연준이 제시하는 레포를 매입하고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달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망할 수 있는 나라에게 페드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받죠. 미국 페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세계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 선호 현상인데요. 보통 경제 위기가 촉발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은 안전자산을 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금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값이 미친 듯이 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570달러였던 금값이 4월 2일 현재 1580원대라는 것을 보면 보통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 와중에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마찬가지로 돈이 몰리는 엔화 역시 예전과 같이 상대 가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로지 달러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헌데 달러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자 또 하나의 현상이 포착됩니다. 바로 전 세계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서라도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주체는 개인들이 아니고 전 세계 금융사들입니다. 어떻게든 달러 확보로 급작스러운 신용경색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요. 갖고 있는 자산, 즉 미국의 국채나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달러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점점 달러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 달러 풍기 현상으로 인한 또 다른 현상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팔아치우게 되면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국채를 팔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 채권의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채권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정말 꼭 한번 기회를 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영상에서도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금융시장도 요동칩니다. 채권이 가장 안정적인 상품인데 이 가격이 막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자산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곧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미국 페드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시 레포 기구이죠. 이 기구는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4월 6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레포 시장을 특별히 열기로 계획했는데요. 연준은 이 기구를 통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담보로 각국의 달러를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조치로 달러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산유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 수많은 신흥국들이 달러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한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맡기면 달러를 공급하는 시장이 바로 FIMA 임시 레포 기구입니다. 문제는 한시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만 달러를 빌려준다는 것인데요. 정말 급한 나라에게만 공급하는 일시적인 달러 수혈인데다가 미국 국채가 많지 않은 나라에게는 이마저도 여유치 않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신흥국들의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급전을 공급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 이외에도 한 달 동안 미국 언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주카를 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거기에 무려 7개의 유동성 지원 기구 설치 등 엄청난 규모의 정책들을 고작 한 달 사이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번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사태에서 연준은 글로벌 경제를 살피면서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자칫 신흥국들의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가 이번 사태 이후로도 무사하게 될지, 그리고 유가의 향방은 어디로 갈지, 현재 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한국 경제에도 불안이 휩싸이지 않고 이번 사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꽁꽁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지 않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